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닥터유 과자 알고 계시죠? 바로 그 닥터유의 주인공 되신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 유태우 박사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날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비상식량으로 닥터유 제가 갖고 과자 왔어요.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저희 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책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샀던 책인데 저자님을 오늘 모셨더니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영광입니다. 저희 비행기에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승객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도와드리는 데는 사실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궁금한 거 다 탈탈 털어서 교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증후군이다라는 말 저희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이코노미 증후군은 어떤 거고 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석 증후군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네요. 사실 더 정확한 명칭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의학 용어인가요? 의학 용어. 네, 전문 용어로. 신부정맥 혈전증. 너무 어렵죠. 어렵다. 근데 여기에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신부정맥. 그러니까 동맥정맥은 아시죠?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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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은 이제 여기 보이는 거 파란 거. 조그만한 애들.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맥인데 이거는 이제 표피 정맥이라 그래요. 이거 말고 안 보이는 정맥이 있어요. 속에. 네네. 속에. 네, 동맥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동맥이 안 보이듯이 그 안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맥을 신부정맥이라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신부정맥의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떡. 네, 덩어리. 네, 피떡이 거기에서 응고돼서 그 정맥을 막는 것. 이게 신부정맥 혈전증. 그 피떡이 떨어져가지고 폐 동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첫 번째 가는 게 폐로 가거든요. 네, 폐로 가서 그 폐로 들어가는 동맥을 갖다가 막아요. 그걸 또 뭐라 그러냐면은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위험한 병이에요. 네, 이게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이머전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인데 이게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네, 드문 병이고 뭐 어쩌다가 한번 이코노미석에 계신 분이 걸린 적이 있어요. 1977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하면서 이코노미석에 탔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자가 누군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신문 기자분들이 이제 그 부동질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자가 퍼뜨리는 말이에요. 기사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낸 명칭인 거군요. 기사를 쓰는 건 뭐 당연히 그들의 일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그 기사를 읽으니까 똑같아요. 이슈화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이코노미석에 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맞아요. 라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석을 타서가 아니라 어느 좌석을 타도 똑같네요. 그렇네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비즈니스 타도 그렇고 그거는 이코노미석에 탔다는 건 작은 원인이고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뭘까요? 네, 첫 번째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쓴다. 네. 두 번째 네. 비만. 세 번째 담배. 담배. 네 번째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흔한데 만성 탈수. 탈수. 만성 탈수는 뭐냐면은 물을 안 마시고요. 커피, 차, 음료만 마셔요. 제가 그런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신 그 수분량보다는 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게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걸 만성 탈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피가 더 이렇게 찐득찐득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혈전증 또는 색전증 이렇게 더 잘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원인이고요. 비행기 탔을 때는 아까 제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안 쓴다. 쓴다. 네네. 근데
그 이코노미건 뭐 비즈니스건 앉아서 하는 게 뭐겠어요? 영화 먹는 보고 거. 먹고 머리 자고. 쓰는 거죠. 머리 쓰는 머리 거. 쓰는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영화 보든지, 그렇죠. 네, 스마트폰 보든지, 아니면 음악 듣든지, 아니면 책 읽든지, 이게 최악이죠. 짧은 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긴 시간이라면은 되도록이면은 괜히 화장실을 가라는 겁니다. 아, 일부러라도. 그 화장실 간다 그래야 엑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괜히 일어났다 앉았다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못 하시겠다. 네, 그러시면 하여튼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렵겠다. 그러면 그냥 다리를 꼬물락꼬물락 하든지 들었다 놨다 하든지 그냥 앉아서 그것만 하셔도 돼요.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만성탈수가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은 뭐 당장 바꿀 수 없잖아요. 뭐 비만이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꿀 수 없는데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내에서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특히 기내가 더 그래요. 기내는 좀 더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내에서는 그래도 음료도 마시고 술도 이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맞아요. 이런 거 즐기시더라도 반드시 물은 더 마셔라. 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그냥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술 마시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러면 물 돼요. 마시고. 네, 그러니까 물론 마시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명쾌한 대답이셨어요. 명쾌한 네. 대답. 역시. 여러분 물을 많이 드세요. 네. 두 번째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귀 아프다라고 네.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중이염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귀가 아픈 현상은 이것도 이유가 뭐고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흔히들 많이들 경험하시죠. 네. 여기에 관여된 게 이제 모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도, 고도. 네, 두 번째는 이관이라 그래요. 귀가 이 바깥에 보이는 거를 이제 겉귀. 네, 그리고 우리가 새 반고리관, 달팽이관 이게 있는 데를 속귀라 그러고요. 네. 고막까지를 겉귀. 네. 네, 그리고 겉귀 다음에 있는 거를 중간귀라 그래요. 네네네. 조그만 공간인데 네. 이 중간귀하고 코를 코 안을 갖다가 비강, 콧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콧속의 끝에를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네네네. 네, 굉장히 미세한 관인데 그걸 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해서 그 이 중간귀까지 이 공기가 차는 거죠. 네, 세 번째가 고막. 이 세 가지가 작용이 되는데 이제 고도에 따라서 뭐가 문제냐? 장거리 비행기는 보통 한 10,000m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10,000m가 되면은요 기압이 25%로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뜨리면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을 오히려 공기 공급을 해요. 비행기에서. 맞아요. 맞아요. 여압 장치가 이미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올리냐면은 70%까지 올려요. 그래서 대충 기내에서는 700 헥타 파스칼이 돼요. 그래도 낮죠. 그래도 낮은 거죠. 그래도 네, 낮죠. 맞아요. 천이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륙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에서 700으로 떨어지겠죠. 뭐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하는 건 떨어지는데 문제는 중간기의 기압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이관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고 얇구나. 그다음에 이제 다치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큰 압력이 되는 거죠. 그 큰 압력이 되고 이 귀 겉귀는 그러니까 고막의 바깥 부분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는 음압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고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한쪽으로, 예. 네, 쏠릴 그게 것 같아요. 쏠리죠. 이게 막 쏠리잖아요.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아파요. 네. 그래서 아픈 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착륙할 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중간기가 낮은데 내려오면서 높아지니까 거꾸로 눌러요. 안쪽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고막이 눌리니까 그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또 안으로 쑥 들어가는군요. 네, 뚝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통증이 오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통증 오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맞아요. 둔감해요. 그래서 뭐 사실 통증뿐이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도 항상.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네, 저 괜찮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게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건데 코 막고 귀에다가 바람 물기입니다. 발살바.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네네. 배울 때. 좋습니다. 네. 발사바가 여러 가지 이름을 쓰이는데 네. 하여튼 코를 막고 입도 막아야 되겠죠. 그러고서 맞아요. 까고 하면은
이게 좀 연습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이관을 통해서 여기다가 공기를 갖다 압력을. 공급을 해요. 네, 그럼 맞아요. 뻥 뚫려요. 뻥 뚫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마시거나, 예를 음료수를 마시거나, 사탕을 뭐 이렇게 빨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껌을 씹거나, 껌을 씹거나. 이런 그것도 것들. 도움이 돼요.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막혔던 이관이 열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기가 이제 들락날락하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서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기가 아프다 그랬을 때 코 풀어 코 뭐 이랬었던 애들은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가살발 그럴 때 못하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는 물을 주거나, 그렇죠. 주스를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역시 시원한 답변 해주시네요.